정말 예쁘게 그렸더라고요. 돈 많이 주고.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팍 나는 게, 아, 이 동네는 장사 안 되겠다. 그리고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이 쓰레기장에 그림을 이쁘게 그려놓은 거죠. 예, 뭐가 중요하죠? 예, 그거 백화 그릴 시간에 차라리, 예, 주민들이 좀 나서서 쓰레기 분리수거 자대로 했으면 좋았을 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제 문화가 어우러질 때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들 합니다. 경제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마을에 조그만 슈퍼마켓도 장사가 돼야 되고 조그만 세탁소도 돼야 되고 편의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굴러가야만이 경제가 돌아가니까 살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동네에 거주자가 많이 있어야. 사람이 안 살면 밤길에 다니는 우리 주민이 많아야만이 밤이 안전하거든요. 예. 주민이 없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라 그러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마을 이야기 잠깐 했지만 쓰레기 청소도 잘 돼 있지만 그 문화라는 건 뭐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저 여기 이득자 보면 늘 웃거든요. 그 마을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는 것은 주민이 웃고 있느냐 안 웃고 있느냐, 그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은 마을, 웃음은, 예, 고래도 춤추게 하고 칭찬하는 그런 것처럼 기분이 딱 보면, 아, 기분 좋으면 그 마을이, 아, 뭐가 다르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복지마을은, 복지마을 만들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의 장점과 자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힘을 합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가는 것, 살기 좋은 마을로 가는 거죠. 살기 좋아야만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결국 행복한 마을을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복지는 행복한 삶이다. 이거는 사전에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역복지는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우리 다 사회복지의 대상입니다. 여기 다 지금 나는 좀 살아,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 대상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울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뭔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옆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즉 우리도 다 필요합니다. 주민 간의 서로 관계를 통해서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나 활동, 생각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옆집에 할머니 일찍 돌아가셨다는데 걱정되네. 이 마음에서부터 그거는 지역복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행동까지 하면 더 중요하겠죠. 즉 이것이 행복한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뭉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게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그물망처럼 돼 있는 걸 네트라고 하잖아요. 배구 네트, 그죠? 그물이 트여져 있는 거 아시겠죠? 예. 굳이 그건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한국인의 고독사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5시간에 한 명씩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고독사 발병 비율이 30대는 6.2, 아이고 30대는 없는 줄 알았는데 40대는 17, 50대가 더 많아요. 50대가 왜 더 많을까요? 60대, 70대로 가면서부터는 70대 정도 되면 많은 걸 이제는 마음을 좀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50대는 자녀도 크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더 이상 부장에서 더 이상 뭐 승진하지 않으면 좀 고민스러운 시간이 아마 50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때 고독사 하는 비율이, 이게 원래 이게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면 강할수록 실패에 오는 두려움도 커지듯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고독사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삼덕동에 마을 만들기를 있는데, 그 마을 만들기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담장 허물기 운동을 했어요.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해서 담장 허물은 행정자치도 많고 집도 많이 늘었습니다. 담장 허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담장에 담이 아니라 관계를 열어놓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담장 허물기를 했거든요. 담장 허물기를 하다가 담을 절대 허물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뭘 했냐면, 그러면 담장 허문 집하고 너무 안 어울리니까 백화라도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백화 그리기 운동도 했어요. 백화도 재밌게 주제에 맞게 주인하고 얘기해가면서 백화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백화 마을 만들기도 그때 같이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담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몸이 안 좋으면 담 걸리죠. 예, 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주민들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담장을 허물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도둑 들까봐 두렵잖아요. 도둑 들까봐. 그런데 도둑이 가장 안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담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담을 넘어가면 가장 도둑이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목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거든요. 도둑이 뭘 넘어간다고요? 담을 넘어가죠. 근데 넘어갈 담이 없으니까 도둑이 얼마나 당황스러워. 주변에 어적거리면 이상하게 주민들이 다 감시자가 되는데, 그리고 담장이 없으니까 팽상 같은 거 꺼내놓고 그 마당에 나와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 지나가나 보고 있네. 담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는 고독사가 왜 많이 생기냐 보니까 우리는 담은 없앴지만은 어느 날 사각의 건물에 살아. 그게 아파트죠. 네. 아파트는 담 없어요. 네. 뭐죠? 사각의 벽에 다 갇혀 살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트에 살아서 많이 아파. 예. 담을 허물어야 아파트도 개방하고 열고 마음을 내고, 아파트도 사람의 마음은 담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그것까지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옆에 지금 남편 없어도 마음으로 통하죠. 그죠? 오늘 키스데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하트도 많이 날리시고 뽀뽀도 많이 하시고. 자, 그럼 우린 지금 과연 행복한가? 경제적으로도 괜찮다, 자꾸 뭐 별일 없다 하는데 봅시다. 자살률 1위, 미국 아동 입학률 1위, 위스키 소비량도 1위. 와, 이런 거 일단 안 해도 되는데, 저출산율 1위, 부패지수 1위, 노인 자살률 1위. 안 해도 되는 1등 엄청 많아. 인터넷 IT 강국임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불쌍한 나라라고 영국이 BBC라고 보고했답니다. 학생들 평균 공부 시간이 1위,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세계 꼴찌, 낙태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대학 등록금 1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그러다 보니까 맨날 스마트폰 만지고 있죠. 그죠? 예. 별의별 거 다 1등해. 행복한가? 행복합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행복해요. 많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또 남한테 마음을 줄 여유가 있으니까 또 시간 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죠. 예. 세계 행복 지도라고 있답니다. 행복한 나라 1등이 덴마크랍니다. 2등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스 이런 거 쭉인데 한국이 102위래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생겼어요. 설마 102위까지 가겠나, 이런 뉴스 본 적이 없는데, 예, 이렇게 지도가 색깔로 되어 있답니다. 이게 영국에서 모 대학에서 만든 거라서 대학교에서 잘못 만들었나 이 생각했어요. 다음을 봤습니다. 또 영국의 싱크탱크 신경제학 재단에서 했는데 그것도 102위라. 그래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뉴스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보니까 여기는 118등이라. 더 떨어져. 우리보다 조금 덜 행복한 데가 팔레스타인, 가봉, 아르메니아 뜻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 이래라. 나는 안 행복해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예. 즉 우리는 뭐냐 하면 양극화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느끼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불행하다고 생각되고 느끼는 사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엊그저께 제가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불쌍하게 뭐 음식을 주워 먹는 아이 사진을 딱 해놓고 시험에 그 아이를 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왜 행복한지를 적으라고 문제를 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답을 뭐라 썼는 줄 알아요? 이 아이를 보고 왜 나는 상대적으로 행복한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되지 않냐라고 선생님을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아이는 훌륭한 아이예요. 그죠? 이런 문제를 낸, 왜 남과 비교해서 내 행복을 생각해야 돼? 남이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참 불쌍해 라고,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초등학생이 답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방 먹은 거죠, 사실은. 제가 누군가 저한테 그 SNS를 보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빈부격차도 심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거 찾지 못해. 왜? 우린 다 뒤져도 우리가 뭐 눈이 뭐 다 뚫어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같았으면 쉽게 찾았어요. 불행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요. 제가 되게 키는 작은데 되게 건강한 편인데 건강한 이유가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딱 골직하게 말했어요. 너는 엄마가 너무 많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 보따리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풀어놓고 다른 엄마들이 내 젖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는 작아도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되게 잘생겼고 그렇죠. 예. 어디 내놓아도 머리 좀 빠진 거 빼는 다 괜찮다라는 거죠. 그죠? 예. 예. 아무튼 그게 내를 건강하게 한 거고 그리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동네 뭐 팽상이나 이렇게 뭐 부식 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옛날 연세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오나 이렇게 다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방 메고 가면 가방이 내만했거든요. 가면 정원아 학교 갔다 오나 얘 다 손들어주고 다. 지금은 누가 나를 반겨주나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누가 길가에 누가 사람 나와 있어요? 부식 가게도 없어졌어. 부동산도 없어지고 CCTV가 나를 반겨주죠. 사람이 다 없어진 거리에 CCTV가 나를 반겨주죠. 그리고 또 누가 반겨주죠? 블랙박스가 반겨주죠. 차가 서이니까. 옛날에 그 길에서 나는 자치기도 하고 그 길에 숨바꼭질하고 진놀이 학교 마치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 곳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친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좀 컸다고 세발 자전거를 사줬대요. 근데 막상 세발 자전거를 딱 사가지고 아파트 밖을 나갔는데 마음 편하게 세발 자전거를 탈 데가 없다는 거죠. 내 어렸을 때는 그 세발 자전거 다 탔어요. 내 세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그 공간은 뭐가 지배하고 있죠, 이미? 불법 주차. 차가 다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그죠? 근데 그게 차가 아니라 누가 물건을 쌓아놨다거나, 누가 포장마차를 뭐 해놨거나, 그렇게 누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썩내요, 치우라고. 근데 차 세워놓은 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나도 그리 세워놓고. 그게 당연한 줄 세워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자본주의가 된 거죠. 그런데 뭘 뺏었냐 하면 아이들의 놀 공간, 행복한 공간을 우리는 보이지 않게 뺏은 거죠. 그러면 세발 자전거 집에 들고 와서 방 안에서 타야 돼. 얼마나 불행해 그 안은. 세발 자전거를 방 안에서 타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행복, 복지를 아이들의 복지를 뺏은 거예요.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예. 실제로 복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빚이 산더미같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국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만성적 복지 예산이 부족해요. 구조적 한계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복지 네트워크를 만든 이유는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끼리 보이지 않는 속에서 서로 도와주자는 거죠. 돈을 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을 만들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마을 내에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 마을의 우선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보는데 일단 마을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아까 분리수거 잠시 이야기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비둘기가 뜯는다거나 고양이가 뜯기도 하고 환경 문제, 주차 교통, 안전 문제, 놀이터 안전, 빈곤과 범죄, 차별 인권, 주민복지, 인구 문제, 고령화. 쉴 새 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단어를 떠올리니까 우리 동네에 다 있는 문제네. 내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문제네라는 생각이 들 거면 이게 뭐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냥 집에서 올라가다 편의점 가서 캔맥주나 하나 들고 올라가서 모른 척하고 살면 되지.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집 안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나요? 이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돈을 안 들고 우리끼리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 사진은 보면 볼수록 잘생겼네. 이 사진은 뭐냐 하면요. 이 사진이 뭔 것 같아요? 아파트 아닙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주민 대표자 회의 가서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어요. 자전거가 너무 우리 아파트에 너무 방치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전거 왜 버리고 안 찾아갈 건데요?
녹도 쓸고 먼지도 많이 알아서 자전거 그냥 좀 타다가 청소하기도 싫으니까 지네들도 억수로 바쁘거든.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 되고 몇 개씩 다니는 거 너무 바쁘니까 자전거 8만 원밖에 안 한대. 그건 세월호 사뿐데 그냥 고치는 비용이 뭐 녹 썰면 중국산 8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싼 거 많이 보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도 맞으면 안 되고 자전거는 비 맞으면 녹 씁니다. 요새 중국산 싼 거. 한번 녹 안 쓸라 그러면 5, 60만 원짜리 이상 거 타면 좀 덜 녹 쓸고 하는데요. 녹이 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가 녹 안 쓸게 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 차 3대만 빼고 주차 공간 빼고 자전거 계류대를 놓자. 이게 2층, 3층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러면 자전거를 한 100대 정도 올 수 있어요. 차 3대 될 자리에 자전거 100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놓자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힘들다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못했어요. 너무 억울해. 일본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은요, 제일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복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해야만이, 그런 마을에 있어야만이, 안전해야만이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 공부 뭐 시킵니까? 돈 잘 벌으라고. 아니죠.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돈 버는 궁극적 목표는 뭐죠? 이왕이면 잘 살았으면, 행복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불행한데 자전거 녹 썰고 울고 불고 이자 묻고 울고 불고 마음이 아픈데 그 동네에서 맞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못 해주면서 무슨 아이들 복지는 다 뺏어먹고 당장 내 차 한 대, 세 대만 빼면 돼. 그거 낼 공간이 없어갖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걸 우선으로 했더라고요. 회의를 해서. 이는 대부분 아파트가 가면 이렇게 자전거, 쪼매난 자전거 이런 거 다 세워져 있잖아요. 차는 비를 맞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차가 비 맞아도 안 되는 차 있어요. 오픈카. 그죠? 비 맞고 녹 쓸고 이러면 그 차가 정상이 아닙니다. 자전거는 비 맞으면 녹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녹 쓸면 안 되는 자전거를 안전한 지하 주차장에 보내야 되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을 겁니다. 일본은 당연하다시피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은 건물에 가장 가까이 와 있었어요. 이게 배려죠. 이게 복지죠. 우리는 자동차 주차장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것도 못해서 입구까지 탁 대놓고 그럽니다. 그죠? 남을 민폐, 그것도 보이지 않는 둘러가야 되니까, 예, 내 복지를 뺏기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한테 있는 경제적 위기,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법적으로는 이렇답니다. 국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사람. 예. 즉 뭐냐면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아도 되는 세금의 혜택이라든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느 설문조사에 보면 부끄러워서 내가 나서지 않는답니다. 네, 부끄러워서. 내 곁에도 당장 우리 아이 보고 뭐 이렇게 해라, 공짜로 뭘 누가 준다 이러면 공짜라는 생각에 안 넣쓰게 되겠죠. 이런 말은 안 통합니다.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 마음에 그것도 안 되고 내 마음에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뭐 이런 거 공과금 그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가장 찾기 쉬운 사람을 자료에 보니까 택배 아저씨들하고 우체국을 활용을 많이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우편물이 오랫동안 쌓여 있거나 우리 다세대 주택에 우리 아파트에 우편물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쌓여 있다 하면 초인종을 눌러보라. 동대표한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반드시 초인종을 해보라. 초인종 눌러서 사람이 나오면 인사하면 되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우편물이 많이 밀렸던데 인사하면 되는 거죠. 그거 귀찮아서 그거 사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복지잖아요. 그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복지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결석한 시간이 3일이 지나도 요즘은 전화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부모 가족 이런 게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복지나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을 경제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신체적인 위기, 갑자기 가장이 아프다거나 이런 사람, 다쳤다거나 회사를 그만뒀다거나 이런 집은 반드시 자살 위험이 높으니까 두드려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서적 위기, 알코올 중독, 약물이나 뭐 들리는 말이죠. 저 집 애가 취업할 나이가 됐다는데 몇 년이 지났다는데 집에 한 번도 안 나오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쯤 띵동하고 가볼 이유가 있는 거죠. 띵동 그냥 가기 좀 하면 수박이라도 하나 딱 썰어가지고 그냥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고독하게 있는 친구가 요새 조울증 이런 것도 이래가지고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친구가 잠재적으로 우리 마을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연에 방지하는 거, 돈 안 들이고 방지하는 거, 사고 나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사고 나는 이야기 많이 하니까 인천에 교육 갔을 때인데요. 주민들이 사고 나면 집값 다 떨어지고 아파트값 다 떨어지고 할아버지 동네 한 번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가격이 뭐 똥값이 됐다니. 그 지금 누구 돌아가시고 슬픈 일이 생겼는데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요번에 흑산도 사건하고 뭔가 비슷한 일 아니에요? 그죠? 미연에 주민들이 이 마을을 함께 가꾸다 보면 마을이 살기 좋아지면 마을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지고 나면 그때 후회하는 거. 그게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우선 꼽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든다면 내 가치, 우리 아파트 어떤 동네는 참 좋은 동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참 좋은 동네는 환경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막 웃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막 웃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와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야 되고 그런 거죠. 정서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예, 애들 그냥 풀어놔도 아무 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예. 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복지 네트워크 이렇게 만드는데 한번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이 책에 없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책만 보고 저를 안 보실까봐. 예. 일단은 공부 모임 필요합니다. 이 공부 모임 어떤 공부 모임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아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주변으로 이런 다양한 동아리, 목공이든 도자기든 예체능 모임도 있습니다. 동네 밴드도 있고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그게 뭐냐면요. 지역사회의 복지나 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정보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누가 어떻다더라고 다 들리게 돼 있거든요. 어디가 위험하다거나 어디가 문제 있다거나 자주 모이는 가운데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도 위기의 대상. 마을의 미래는요. 지금 우리 커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마을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보면요. 청소년들이 내가 살던 이 마을에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은 고향을 떠납니다. 왜 떠나요? 왜 떠납니까? 우리 동네를 왜 떠나요? 왜 떠나죠? 고등학교 졸업하자 떠납니다. 어디? 대학교 간다고. 자기 동네 대학은 안 갈락해. 그리고 부모도 자기 동네 대학은 안 보낼락해. 결국 우리 동네는 제일 후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말이 돼? 다 서울로 보낼락해. 근데 그 아이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지방으로 오면 낙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추억거리도 없고 행복한 기억도 없고 안 올락해. 그리고 지금 해갖고 동네에 인재가 없니? 창원에 인물이 없니? 진해에 인물이 없니? 진해로 안 돌아오니 백날 하면 뭐해? 이미 후회. 지금 이 아이들이 연어가 돼서 돌아올 마음에 드는 살기 좋은 추억거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고향 가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꼭 돌아오고 싶다. 그때 추억이 있었지. 그 마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려면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재능을 나누는 거다. 품앗이. 예, 여기 품앗이 잘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내 능력을 나누는 거죠. 교류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난 반찬을 진짜 잘해. 음식을 잘해. 그러면 음식을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고 나는 딴 거 뭐 국수 진짜 잘 끓여. 제가 옛날에 삼덕동에 대구 살 때요. 우리 동네 그 젊은 아낙 한 분이 허구한 날 국수를 삶아갖고 우리 그 가출 청소년 쉼터에 있는데 그 아이들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음식 잘하는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집 애를 데려오는데 우리 가출 청소년 제가 쉼터에 있을 때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담배를 끊으라 해도 안 끊던 애들이요. 그분이 오면 담배를 끊어요. 왜 끊은 줄 알아요? 그분이 누굴 데려오냐면 3살, 4살짜리 꼬마애를 데리고 와요. 그 꼬마애가 왔고 삼촌 담배 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부끄럽잖아? 아니 안 펴. 그리고 담배 냄새 자꾸 난다 그 아가 이야기하니까 끊어버린 거죠. 우리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내보다 좀 어린 아이가 충고할 때 사실은 좀 자극을 기분도 나쁘기도 하지만 자극을 받는가 봐요. 우리 아이들이 담배를 다 거진 끊더라고요. 예. 먹거리를 나누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나눌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복지입니다.
국가가 주는 돈 말고 내가 쓰다 남은 것 갖고 남과 공유하다 보면 그게 복지죠. 나는 집에 지금 이게 당장 필요 없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그 침대 살려면 그 대학생 돈 갖고 못 살아요. 우리 아버지 회사 경비 섰고 엄마 식당 일하는데 침대 못 사요. 하지만 주인이 떡국 주니까 그 침대 하나 그냥 생긴 거죠. 그런 것처럼 물론 저 주인도 갖다 버리려면 또 돈이 들을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공유 속에서 나눔으로서 복지가 하나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통의 기법, 공동체, 문화, 마을 축제 같은 것도 함께 기획하다 보면 참여시키다 보면 뭔가 달라지겠죠. 건강해지겠죠. 자,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는 여기 다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딴 데 한 겁니다. 모여서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할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게 마을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요새 인터넷이 좋아져가지고요. 마을 지도가 다 나와요. 검색하면 다음이든 뭐든 지도가 아주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들 이게 보면 분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할머니 생각에서 마을의 문제점을 찾게 하고요. 문제점과 뭐가 필요한지를 찾게 하고 나이 드신 분은 드신 분 또 주부들은 주부 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그걸 발표를 하게 시켰더니 다 원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대를 한꺼번에 묶어 넣어서 뭘 하라 그러면 쭈삣쭈삣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주부들은 주부끼리 모아야 훨씬 할 말이 많은 것 같고요. 남자들은 남자끼리 있어야 할 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끼리 있고 할머니 있어야 할머니. 왠지 우리 다 모아서 한마디 사세요 이러면 내가 해도 되나 이렇게 빼게 되더라고요. 이런 합동 프로그램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각자 했던 걸 동네에 붙여가지고 어떤 걸 발표하고 이게 뭐가 필요하고 마을은 이렇게 좋고 우리 동네에 고쳐야 될 거 우리 동네 장점은 뭐고 이랬던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 한 내용들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어떤 마을 만들기나 이런 공모 사업에 또 제출하기도 하고 지금 대부분 어떤 마을 만들기나 이런 공모 사업 하면 그냥 공무원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불이 나게 급해가지고 대부분 들어오는 게 꽃길 조성, 백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마을에 해야 될 게 분명히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 소통하는 거 금방 이렇게 모여서 조금만 한두 시간만 하면 됐을 걸 그걸 안 해서 그 큰 돈을 당장 마을에 필요하지 않는 우선 과제가 아닌 돈을 쓰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할 때 3천만 원도 들고 8천만 원 들고 쉽게는 1억도 쓰는 동네도 많습니다. 그건 그 돈 갖고 차라리 필요한 거 주민의 복지를 나눴다면 더 훌륭하게 써졌겠죠. 그런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관내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 만들어 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왜? 이 동네에 대해서는 내가 짱이다. 내가 제일 잘 알아. 예. 누구 집에 숟가락 밥그릇 개수도 다 알아. 즉 어른들한테는 우울증의 어른들은 이거 하면 동네 한 바퀴 동네 이거 하면 어른들 치유됩니다. 어른들에 대한 배려가 뭐예요? 그 어른이 가장 잘하는 거 시키는 거죠. 예. 주로 나이 드신 분이 나서서 진두지 하시더라고요. 예. 자, 우리 동네 둘러보기. 이거 원래 인터넷이 연결되면 딱 좋은데 제가 딱 클릭하면 이 동네가 이만큼 딱 커지게 나오게끔 제가 세팅해놨는데 인터넷이 안 돼 있어요. 여기가 이 동네입니다. 그죠? 예, 이 동네. 우리 동네 복지시설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동네 복지시설 있는 사이트가 이거 보니까 자은동에 언어침리 하는 아동센터 복지시설 여기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 이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이거 사실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기 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이트 들어가서 미리 확인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정보. 즉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남을 배려하려고 그러면 남을 도와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르신이 알아야 맨장을 하지 이러시던데 내가 알아야 뭘 도와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시설대에 대한 설명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건 참고로 보시고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라고 이 사이트에도 이렇게 들어가요. 같은 사이트입니다. 예. 복지로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냥 한글로 치시면 이런 정보를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서 우리 동네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누구를 도와줄 수 있고 국가가 제공하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복지와 관련되고 마을에 관련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년, 몇 세대를 위해서. 그냥 우리 동네 이사 가면 되지 살기 싫으면. 그게 답일까요? 보통 우리 도지사님도 공약 엄청 많이 했고 우리 시장님도 공약 엄청 많이 하고
도지사, 시장, 군수님 임기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뭐 좀 잘하시는 분은 12년까지 가긴 하더라고요. 누가 묻더라고요. 3년은 왜 있는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통 이 지자체 임기가 몇 년이죠? 4년인데 3년은 왜 있는데? 3까지도 못 가시는 분들도 들어 있긴 하더라고요. 예. 들어 있긴 하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좀 그렇게 팔짓하고 그냥 그때면 보궐선거 해야 되고 우리 돈 다시 써야 되고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년, 5년, 몇 년밖에 지역에 있지 않는데 공약은 엄청 많이 합니다. 예. 공약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공약 뭐로 하죠? 실행하려면? 공약 뭐로 하죠? 저 누구 돈 갖고? 다 우리 돈이야, 우리 돈. 아니 뭐 정주영이가 자기 돈 떡 깨내면서 내 돈 갖고 이거 다리 놔줘 고속도로 넣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돈이면서 꼭 자기 돈 갖고 하는 것처럼 생색 다 내고 아니잖아요. 예, 다 우리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공약을 내려요. 즉 돈을 정확하게 쓸 사람을 잘 뽑는 거. 마을도 사실은 정확하게 돈이 잘 돌아가는 게 좋은 마을입니다. 복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확한 복지라는 건 필요한 사람한테 대대로 혜택이 가고 이렇게 중복 투자가 없어야 되고요. 중복으로 또 배려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그리 가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 안 가고 꼭 가야 되는 사람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이 지역에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 이상씩 가잖아요. 80을 누린다고 보고 이 동네를 정말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멀리 보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 5년, 어쩌면 12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인생을 맡기고 선택할 게 아니라 80년을 고민 속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이 동네에 내 파트너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무원, 여기 주민센터 공무원. 공무원은 임기가 적어도 한 30년 될 거예요. 예, 공무원과에서는 간하고의 소통이 단체장의 소통보다 저는 소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특히 지역에서는 많이 합니다. 주민센터 오고 싶은 주민센터, 가고 싶은 주민센터, 또 늘 주민들이 오면 반겨주는 그 속에서 교감이 나눠야 뭐가 사각지대를 빨리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려 그러면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오늘도 아까 내일 어떻게 마을 만들기 한 동네를 가는데요. 이미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전에 이미 뭐 업자 선정 다 끝나는데 공청회를 한대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 넣어서 주민들이 그때 반대하면 또 갈등 생길 거잖아요. 전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갈등을 유발. 미리 사전에 주민들과 합의하고 또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아까 말하는 복지 마을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책 결정자와 실무자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진입니다. 일본의 마을 만들기나 복지하는 마을인데요. 주제를 많이 정해서 하더라고요. 음식으로 복지하기. 즉 음식을 마을 회관이나 이런 게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즉 축제처럼 하는 거예요. 마치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빵 갖다 드릴게요. 김장김치 갖다 드릴게요. 뭐 할게요. 이러면 집에 있는 거 갖다 주면 왠지 이거 수혜받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도 편안하게 마을 회관이나 어떤 공간에 자연스럽게 놀러 나올게 해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음식 나누면 나눠 가지고 그냥 같이 즐기는 거죠. 공동체라는 게. 나도 돕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같이 즐긴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관계성을 털어놓는 거죠. 예, 그 복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방식. 보시면 누구 뭐 발표하고 먹는 거 내가 왜 이 음식상을 차렸는지 설명도 하고요. 먹거리 모임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아까 국수 이야기 잠시 나왔지만 국수 어른들 계시는 노인정에 한번 딱 돌려보세요. 아이고 누구 며느리 최고니 뭐니 마을이 그냥 수다방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음식으로 나누는 게 가장 즐거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복지마을 만들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축제 때라든지. 여기도 보니까 뒤에도 찍지만 여기도 꼭 이렇게 누가 찍네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이날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또 공유하고, 그죠? 예. 오늘 찍은 것도 사이트 올리시겠죠? 예. 이렇게 할머니가 나서서 나 이거 한번 봐라. 이거 한번 봐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마을이 건강해지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여기 주변에도 농산물이나 밭이나 논밭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텃밭에서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식자재도 같이 생산하기도 하고 이런 동네 살면 행복해지겠죠, 그죠? 예. 자, 복지 네트워크가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분들이 다 복지 네트워크와 관련되는 위원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번, 내부 지도자의 단합이 필요하다. 아까 이장 협의회, 뭐 동장, 이통장 협의회 계시지만 이분들이 서로 목소리가 맞아야 돼.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 지도자. 우린 진짜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장이 억수로 많거든요. 근데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맨날 싸워. 서로 생각이 안 맞아. 안 본대. 그 마을이 되겠어 안 되겠어? 1번이 이거야. 1번. 내부 지도자의 단합이 필요해야 돼.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맨날 사이가 안 좋아. 동장 시시콜콜 막 들으죠. 아이고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안 된다는 걸 뭘 그 하려고 그래서 하시면 들으려고 좀 해야지. 그러면 공무원이 들으려고 안 한다고 막 결국 서로 안 가는 거지. 뻔하잖아요. 그죠? 웃자자고. 저기 이분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네. 그죠?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돼야 되고 생활체육 동아리나 분녀회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 동아리뿐 다양한 모임들이 소그룹들이 많이 있는 소모임들이 많은 동네일수록 아기자기하게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예. 그리고 공공 부분의 협력. 이건 뭐냐면 공무원들, 행정,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이렇게 서포터즈를 쫙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공무원은요 감시자가 아니라 내가 결정자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원래 그게 행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간이 항상 주도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고 가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공무원, 저도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지만 집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거든요. 맨날 이야기해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우리 월급을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추진 체계가 또 필요합니다. 실무 거류, 무슨 추진 만들기, 복지 무슨 말 네트워크. 이 내에서 중심 없는 네트워크는 안 굴러갑니다. 딱 보면 동네에서 저 사람 중심으로 누구 저 그룹 중심으로 모여야만이 뭐가 결정이 되는 거지. 띄엄띄엄 모이거나 이렇게 중심이 없으면 뭐가 마을에 문제가 있어도 동네에 문제가 있어도 결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동장이 되든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든 어떤 그룹들, 특정 그룹을 통해서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인식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거기 보면 전집해놓고 이렇게 공부하듯이 있잖아요. 찾아보고 하듯이.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도. 여기 보면 그림을 좀 붙여놔 봤는데요. 조금 요약을 하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고려가 아니라 환경적인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민감한 부분을 고려하고 주민들과 동의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돈을 안 쓰는 것도 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기를 돈으로 산다면 얼마나 많이 돌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그거 해결하려고 다 마스크 쓰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마스크 안 써도 되는 동네로 만들면 더 행복한 거죠. 돈 안 써도 되는 거죠. 제가 95년도에 일본 고베를 갔었고요. 고베 지진 나서 왕창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집은 지진이 났는데 멀쩡해. 근데 어떤 집은 팍상 무너졌어. 즉 상대적 빈곤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일본은 집값 비싸거든요. 팍상 무너진 집을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의욕이 한 개도 안 써요. 근데 어떤 일을 봤냐면 그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 집을 고치고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안 무너진 그 집에서 나와가 다 청소해. 무너진 집은 막 쓰러져서 의욕도 없고 그냥 퍼져 앉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옆집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거죠. 요 싹 해가 못 살고 이사 다 가버리면 세금 더 많이 내는데 아파트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딱 입주가 안 되면 입주한 사람끼리 도네이션 해갖고 아파트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만 그렇게 생각했냐. 대학생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로코산이라는 그 산 중턱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마즈페르 학교 건물 같은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로 갔어요. 우리 통역해 주는 사람 꼬셔가지고 학교로 갔거든요. 학교에 딱 도착했는데 대학생들이 뭘 하고 있을게요?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낮에 뭐 했냐면요.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비가 그렇게 날리는데 우유 있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나 장애인들은 우리가 이제 보호시설로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길은 다 끊겼죠. 걔네들이 매일매일 도시락을 갖다 주는 거예요. 똑똑한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서 도시락을 주고. 그러니까 낮에 그거 했으니까 학교를 못 갔을 거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젊은 대학생들이 다 자기 경쟁자인데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돌아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고배가 없어지면 이 주민들이 일어서지 못하면 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아요? 그 친구들은 이 지역이 내가 삶터고 앞으로 살아야 될 공간이고 고배를 떠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배에서 봉사해야 된다고. 근데 몇 년 안 돼서 돌아와서 한국에 태풍 매미가 왔어요. 제 졸업한 데가 경남대학인데 태풍 매미하고 마산바닥에 엉망이 됐는데 경남대 학생들 술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르친 거지? 우리 아이들에게. 뭔 미래를 가르친 거지? 아이 탓할 건 아니에요. 젊은이들 탓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그거였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면 되니까요. 마을이 복지 마을이 되려면 자연과 역사, 문화의 가치를 높여야 만듭니다. 이 가치를 높이는 경로를 만들어라. 방식을 찾아라. 어른도 공경하고. 예. 내부에 순환하는 자원, 이 자원이라는 건 인적 자원도 되고 물적 자원도 되고 환경적 자원도 되겠죠. 많이 늘릴 때 좋아집니다. 예. 저는 마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게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든 동장이 되든 마을 내에서의 복지. 왜 중요해요? 저는 이거 사진이 뭐냐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장면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분들이 석상을 세우려고 이렇게 나무를 베서 이동하는 겁니다. 예. 여 부족의 족장이 석상을 이렇게 세우면 영생을 누린다라는 그 믿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족원들을 내게서 이거 나무 석상을 계속 세우게끔 한 거예요. 부족끼리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무를 다 베면 우린 다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나무를 베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무를 다 뱄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섬이거든요. 섬에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살고 석상만 있어. 아마 검색하면 올 겁니다. 이스트 섬이라고. 석상만 남았어요. 엄청 큽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이렇게 큰 거. 이 영화의 장면이고.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이 섬에는 원래는 큰 나무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먹을 게 많고요. 섬이었거든요. 그런데 석상을 쌓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베어버리니까 농사 지을 꽃갱이도 못 만들고 타고 나갈 배도 못 만들고 결국에는 남은 인간들이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서로 싸워서 죽이고 인육을 먹고 멸종을 했다라는 게 지금 가설입니다. 과학자들이. 즉 족장 하나,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현명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예. 그러려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왜 하려고 하고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 마을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특히 여기에 있는 지도자분들, 네트워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왕이면 구석구석 뭐가 장점이 있고 우리 동네는 뭐가 좋아, 뭐가 필요해, 아,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연결할 수 있어야 돼. 네트워크가 뭐예요? 다리가 되자. 브릿지. 즉, 그 필요한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엮어주는 거죠. 예. 그게 행정으로 엮어줘도 좋고요. 돈 좀 있는 사람을 연결해줘도 좋고, 복지시설하고도 연결해주고, 즉, 다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그런 착한 일을 하려면 모범이 돼야 돼. 예, 모범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소개해주는 사람이면 믿음직해. 이래가지고 모범이 안 돼. 아니, 맨날 너무 물건 훔친 사람이 뭐라 말을 하면 듣겠어요? 안 듣는 거죠. 돕는 자세를 행동하고 의논하고. 예. 일단 1,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려면 신뢰, 존중, 이거 넘어가고요. 이 그림은 왜 넣을게요? 여우와 두루미 이 이야기 아시죠? 그죠? 이 이야기 핵심이 뭐예요? 두루미한테는 이 접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우한테는 이게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제대로 된 복지라는 건 상대가 원하는 거, 필요한 방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떠먹이면 안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거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그 뜻에서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배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야 되겠죠. 이 함자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기기자 함자, 그죠? 그 왕처럼 큰 기. 예, 10개의 눈과 하나에 대한 마음으로. 그게 갱청이랍니다. 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임금이 되려면 경청을 잘 했는다더니. 저는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빠 내 말 안 듣고 뭐 들어? 이렇게. 그래서 임금 되긴 텄습니다, 저는. 임금은 못 돼도 제가 임금 체불은 아직 안 되고 있어가지고.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썰렁합니다. 그러면 또 소통을 어떻게 할까? 첫 단계는 소통하기 싫은 사람에게 소통하라고 조르지 않는 거. 회의한데, 나 싫어. 지금 오늘 말하기 싫어. 억지로 따라가서 말 걸면 그날 술 먹고 싸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또 싫다는데, 근데 회의 때 보면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무조건 안 돼.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죠? 바지가랑이 잡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잘 꼬셔내고 잘 설득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게 사진 한 번입니다. 일본입니다. 세대반의 마을, 이게 가족들이 한 두 가족이 나눠서 학교 강당 같은 데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거 마을끼리 발표하는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일본에 이런 거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뭐냐면 부모 교육이라고 부모 오라갖고 부모 따로 교육시키고 이게 아니라 부모하고 아이하고 학교 강당에서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거 엄마 아빠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좀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참관 수업을 시키지 말고 부모와 같이 수업을 받아봤으면 그 민주주의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도 하고 또 부모하고 같이 발표도 해보고, 예, 우리 아이 발표 잘하나 안 하죠? 쳐다보기도 하고, 예. 마을 보물 찾는 거 하나인데요. 큐스의 어느 23가구밖에 안 되는 마을에서 엄마가 이런 숙제를 했죠. 마을의 보물을 한번 찾아봐라. 우리 동네가 뭐가 있는데. 그 아이가 찾은 보물이 이런 거예요. 재미있는 돌, 아름다운 들판의 꽃, 기분 좋은 숲, 작은 절, 길가의 불상, 계단식 논, 새끼 꼬는 할아버지, 뭐든지 만들어내는 아저씨,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할머니. 이 아이가 생각했던 보물은 엄마가 생각했던 보물하고는 달랐던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받아서 이 아이의 조그마한 발상에 의해서 작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책에 나오는 걸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아파트를 다 바꿔버리고 아파트 공동체가 바꿔버리고 주민들끼리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모임이 만들어지고 작은 공간도 만들어지고 모임이 만드니까 공간이 필요해요. 점점 동네가 훅 바뀌는 거죠. 시작은 작은 거 하나였다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뭔가 하나 행동하고 결심하고 뭔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가 작은 하나에 따라서 이 마을에서는 복지가 행복하니까 그냥 이루어지겠죠. 그죠? 아픈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도 있고 누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돈 안 들이고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첨단과학 시대에 아픈 사람 누구냐고 어플 이렇게 다운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신고해야 되고 물론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거 개발하는데 6천만 원 들었다고. 근데 아픈 사람이 그 어플 만지고 스마트폰 살 돈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고 있겠어요?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낭비되죠. 여기는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동네에 전략 재사용 그린맵을 만들었다는 지도인데요. 단추가 떨어져서 어떻게 맡겨야 되고 어떻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지 누가 고쳐줄 사람이 누군지, 예? 누구 어느 집에서 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한테 도움을 그런 지도를 그렸대요. 그게 이제 이거는 어른들 아까 일본의 어른입니다. 나서서 동네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길 꺾인데 길이 안 나오진데 동네에 필요한 가재를 찾는 어른들이 이렇게 일본입니다. 나서서 하는 이 프로그램 보고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말 만들기 컨셉을 보고 와서 이런 대부분 어른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이 나서서 왜냐하면 이 동네의 재화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주유소 있는 데 맡기는 게 아니라 이분들 다 돈 받고 하시거든요. 우리 동네의 마을에 대한 가재나 용역이나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른들한테 용돈 주고 하라는 거죠. 월급 받고 당당하게 동네에 대해서 헌신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불필요하게 돈 빠져나가는 데 많거든요. 이런 기회를 이들한테 주면 되게 잘할 수 있죠. 예, 열심히 준비해요.
웬만한 대학 교수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마을 보고서, 마을 계획서가 나옵니다. 어른들이 만드는. 왜냐하면 자기 노후가 묻혀야 되고 내 손자, 손녀가 있어야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근데 대학 교수님들 이 동네 살지도 않을 건데 뭐 딴 동네 살고 다른 대학 계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 뭘 안다고. 예. 학부모 통학로 이런 그림맵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마지막 예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원주라는 곳에서 생앱도 있고 말 만들기 운동을 했는데요. 뭘 했냐면 원주에 뭐가 있냐면 집 고쳐주는 병원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원래 의료 생앱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맨날 어르신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침도 놔드리고 한방도 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는데 이 어르신이 계속 더 아파지고 맨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번 가보자. 맨날 병원으로 오는데 별로 안 갖춰지고 맨날 아야 이러시니까 집을 한번 방문을 했네요. 집을 가니까 어때요? 우풍이 엄청 심해. 집에 찬바람이 슝슝슝 들어와. 여름 가니까 막 집이 쪄 죽을 것 같아.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한테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본전들 사람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안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집을 고쳐주자. 의식주 중에 집 고쳐주는 병원을 원주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 우풍 새는 거 이런 거 막아주고 근데 그게 지자체 돈이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대요. 근데 100만 원 갖고는 창문틀 하나도 공사 못 한다네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집을 진단을 해서 해박식도 체결하고 어떤 집에는 뭘 해줘야 되는 건지 진단하고 대학교에서 참여하면서 그때 대학교 전문가들이나 대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찾아보고 이 집에 필요한 뭐는 뭐다. 문을 고쳐주는 게 좋겠구나.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창문이 우선이겠구나. 아니면 지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또 걸려. 집주인이 좀 세탁하게 고쳐주니까 월세를 올리네. 돈은 펴. 그래서 월세 안 오기로 또 주민들 간의 해박서 5년 동안 월세 안 올리겠다. 집은 대신 고쳐준다. 그런 해박식도 체계를 하는 거죠. 예. 이게 뭐죠? 동네 네트워크가 가능한 거죠. 사실은요, 그 약속 안 지켜도 돼. 집값 올리고 안 웃기고 약속 안 웃기도 해. 하지만 동네 주민들하고 약속했는데 그거 어기면 법적으로 처벌받진 않는데 좀 쪽팔려. 그 동네 살기 좀 뭐 해. 우리 애도 부끄럽다 캐. 그죠? 맞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원주에서 그런 주민 복지 네트워크, 집 고쳐주는 병원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을의 공터가 쓰레기장처럼 돼 있고 주차도 불법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공터에 조금씩 이렇게 원래 할머니들이 몰래 이제 농사를 좀 짓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농사를 짓자라고 했고 왜냐면 마을 공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서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동터를 구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 채소나 이런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꼭 필요한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가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또 그 농사 짓는 방법을 또 배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텃밭가꾸기 속에서 형성된 그리고 또 근처 나와가지고 깔아놓고 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즉 우리가 마을 내에서 없는 돈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복지라는 영역은 상당히 아이디어만 내고 무궁무진하다. 아까 작은 아이의 하나의 쪽지 편지 하나에서 시작하듯이 오늘 여러분들 키스데이거든요. 남편한테 쪽 한번 날리시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쪽 날리시고 남자분들은 쪽 오늘 소주 한 쪽 하시고 마을 간의 네트워크를 좀 이루시면 동네가 정말 복지가 필요 없는 동네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나눌 그런 좋은 동네 한번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일심단계를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원래 주제 컨셉과 맞게끔 연결돼서 좀 강의를 했는지 저도 사실은 자신이 별로 없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